근데 이제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를 하기에는 그 환경이 뭐 워낙 미비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업을 너무 빨리 한 거죠.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사업을 언제 할 거냐.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보면 잘못 짚은 거죠. 하도 빨리 시작해갖고 초기에는 고생만 디립다 하고 그랬던 게 겁니다. 차라리 저렇게 뭐 비슷하게 고생할 바에는 미국 가서 아예 사업을 했어야 아마존이나 이베이 규모로 가는 건데 지금에서 보면 이베이가 시가총액이 한 30조 뭐 남짓 될 겁니다. 우리가 한 3천억대 뭐 이러니까 몇 배야 그게? 100배 차이 나는 건가요? 미국 가서 했었어야 되는데. 아마존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베이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작았습니다. 한 반도 안 됐었는데요. 뭐 10조 뭐 이러다가 지금은 아마존이 이베이를 완전히 한 2배 정도 역전했습니다. 지금 한 60조가 훨씬 넘고요, 아마존이. 라쿠텐은 제가 시가총액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야후 경매도 꽤 하는데요. 야후 재팬이 미국 야후보다는 사업을 훨씬 잘합니다. 근데 하여튼 야후 경매도 잘하지만 일본에서는 라쿠텐이 1위 업체입니다. 지난 이제 10여 년 동안 20조 시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? 그런 건 공부 안 하나요? 우리나라 전체 소매 시장이 대략 한 108, 90조 정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한 20조가 넘었으면 좀 한 10% 이상이 이제 온라인 비중이 이제 넘은 거죠. 우리나라가 이제 저렇게 전자상거래의 침투율, 그러니까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, 그 침투율이 우리가 제일 빠르죠, 우리나라가. 예. 우리나라 진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 강국 같기도 하고, 미국이나 일본이 한 5% 전후 뭐 이렇게 됩니다. 우리나라 제일 온라인화가 제일 빨리 가고 있고, 이제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기업형 유통시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래시장이 있고 이제 기업형 유통시장이 뭐 반 좀 넘습니다.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업체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할인점 시장입니다. 할인점 시장이 한 30조 좀 더 되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시장이 한 20조.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요? 백화점 한 18, 9조. 그 다음이 소위 SSM이라고 이야기하는 슈퍼체인이나 편의점 시장도 꽤 커지고 있죠. 편의점 시장. 그 다음이 이제 뭐 TV 홈쇼핑 시장. TV 홈쇼핑 시장은 한 4조대에서 지금 뭐 정체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태고. 규모가 큰 시장 중에서는 인터넷 쇼핑몰,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규모도 할인전 다음으로 많고, 근데 이제 시장의 성장률로 보면 여전히 한 15%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규모에서 15%씩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매년 한 2, 3조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예상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저 시장이 저 속도로 커질 거다. 그래서 할인점 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으로 이제 단연 기업형 유통시장에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. 그 이유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 소비자가 이제 소비를 하고 그것의 힘으로 시장이 커지는 것인데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이제 소위 셀러로 참여하거나 또는 자체적인 이제 쇼핑몰, 개인 쇼핑몰을 열어서 하고 있죠. 개인 쇼핑몰 전체 숫자가 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 한 5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, 우리나라에. 근데 실제 숫자는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호스팅 회사들 뭐 어떤 게 있어요? 메이크샵이나 뭐
카페24나 이런 데들이 제공하는 그게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면 그거보다 훨씬 뭐 10,000~20,000개 수준으로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이제 창업 환경을 이제 조성했고 상품의 가지수에서도 지금 뭐 수백만 가지의 상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온라인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유통의 그 효율화가 엄청 일어난 거죠. 그래서 이 뭐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데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유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인터파크 같은 이제 전산거래 사업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로서의 특징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유통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제 유통 사업자적 측면에서 보면 싸게 판다는 건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건 지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적은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 자체는 대단히 이제 훌륭한 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고민이고 지속적으로 그걸 실현해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실질적인 혜택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도 성장률들을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내용상으로 담고 있는 거 아니냐.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원래 이 강좌의 원래 이름이 기업가 정신 관련한 게 주 테마인데요. 그래서 잠시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뭐 얘기를 잠깐 하자면,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의 요체는 뭐냐? 돈을 벌자는 것이다. 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? 제대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이게 뭐 운이 좋으면 뭐 주식을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도 돈을 금방 벌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기업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. 뭔가 의미 있고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그래야 그걸 이제 소비해 줌으로써 그게 기업이 됐건 소비자가 됐건 소비해 줌으로써의 그 부가치가 실현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또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의 요체다. 그러면 생각해 보면 혼자 할 때보다 두세 하면 더 이렇게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당연히 기업가 정신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.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벌어서 같이 나눠 갖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의 이제 힘으로 이제 작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인터파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보상 체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는 연봉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뭐 인센티브, 중기적으로는 1년 단위로 이익이 나면 우리는 이제 프로핏 쉐어링의 룰이 10%입니다. 이익 난 것 중에 하여튼 뭐 주주도 가져가야 되고 재투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10% 정도는 뭐 나눠 가져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룰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익이 나면 10%는 프로핏 쉐어링으로 일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.